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케빈 워시는 전직 연방준비제도 이사이자 월가와 미국 자본시장에서 정통 엘리트 경로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 쿠팡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단순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달러의 방향을 결정하고 유동성의 속도를 조절하며 그 결과로 전 세계 주식, 채권, 환율, 원자재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드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는 한 나라의 금융 관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 자본 질서의 조정자에 가깝고, 여기에 지명된다는 것은 개인의 커리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 인물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트럼프는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굳이 쿠팡 이사회에 몸담고 있는 인물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의 사고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미국 기업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미국 자본이 투자한 기업이 해외에서 정치적 압박이나 선택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이 발언들은 거친 표현과는 달리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쿠팡은 단순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아닙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자 미국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간 자산이며, 동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계 플랫폼의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몇 안 되는 미국 자본 기반 플랫폼 중 하나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 국가의 정치 사법적 흐름 속에서 집중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할 때 미국은 그 상황을 단순한 국내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한 잘못이며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왜 비슷한 규모 혹은 그보다 더 큰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강도의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집중이 오직 쿠팡에만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쿠팡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장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흔들리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채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는 늘 준비된 쪽입니다. 쿠팡이 약해질수록 그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중국의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어떤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쿠팡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이 과연 미국의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그 시선을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아무 의미 없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이 인물을 이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는 단순한 금융 관료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을 보고 구조를 보고 어떤 국가가 자국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내리고 있는 판단들이 미국의 시야에서 동맹의 선택으로 보일지 아니면 위험 신호로 읽힐지는 머지않아 분명해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의 흐름은 한국 정부에게 결코 편한 방향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시장이라는 현실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순간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버려집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케빈 워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얄 이슈였습니다.